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좀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오늘 그럴 때 길잡이가 되어줄 만한 책 기타가와 야스시의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아주 오래된 가르침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저도 이 책 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설정이 재밌어요. 인생의 위기를 맞은 50대 남성 알렉스가 우연히 사이드라는 소년을 만나서 현자의 서라는 책을 통해 지혜를 얻는 이야기인데 네, 약간 판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지금 우리 삶에 꽤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삶이 좀 팍팍하게 느껴질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 이 책 속 9현자의 가르침들이 뭐랄까, 나침반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좀 인상 깊게 닿던 몇 가지 지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딱 눈에 들어오는 가르침이 행동에 대한 거였어요. 인생을 거대한 퍼즐 맞추기에 비유한 거예요. 아, 네네. 그 비유가 참 적절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들, 심지어 그게 뭐 성공이든 실패든 결국은 그 거대한 인생 퍼즐을 맞추는데 필요한 조각 하나를 얻는 과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그 행동하기 전에 결과를 너무 생각하거나,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해보는 거. 네. 어떤 경험이든 심지어 좀 고통스러웠던 경험조차도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내 인생 그림의 이 빈칸을 채우는 소중한 조각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그 메시지가 저는 되게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이 조각은 내 인생 어디에 쓰일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그 경험 조각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경험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 즉 자존감에 대한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네. 자존감 이야기. 근데 이 책은 단순히 나를 사랑하세요. 이걸 넘어서 타존감이라는 개념을 딱 제시하는 게 좀 신선했어요. 맞아요. 그게 좀 독특한 지점이죠. 일단 우리 각자가 정말 수억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난 기적 같은 존재다.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다. 이게 이제 자존감의 기본 바탕인데 네네. 근데 책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자칫하면 오만함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나만큼 다른 모든 사람 역시 소중하고 기적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걸 이제 타존감이라고 부르면서 이걸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존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이 타존감이라 균형을 이룰 때 완성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니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필수적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자칫하면 이게 나를 너무 낮추고 남만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그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책에서도 그 오만함과 비굴함 사이의 균형을 이야기해요. 타존감이라는 게 나를 막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요. 네. 나와 타인 모두가 동등하게 소중하다. 이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걸 깨닫기만 해도 서로 존중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긴 그렇네요. 알렉스도 결국 그걸 깨닫고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현재를 살라는 지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에 묶여서 오늘을 제대로 못 살잖아요. 알렉스처럼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일 텐데요. 근데 이 책에서 비유가 탁 와닿았어요. 인생이라는 전기는 하루치씩만 공급된다는 거. 오늘 쓸 에너지는 딱 오늘 하루치뿐이다. 네, 맞아요. 그 비유, 지나간 어제에 계속 미련두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막 걱정하느라 오늘 쓸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딱 발딛고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게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진리인데 참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게요. 단순한데 참 실천하기 어려운. 그렇죠. 어렵죠. 마지막으로 감사와 내어줌의 지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 그냥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걸 넘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경험에조차 감사할 때
진짜 행복이 온다.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감사는 정말 관점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보게 만들고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로 보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내어주라 라는 가르침. 이게 이 책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설 중 하나죠. 아, 그거요. 용기를 얻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먼저 주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주라. 이런 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처음엔 이게 약간 너무 이상적인가 싶기도 한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게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준 만큼 돌려받는다. 이런 계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네. 내가 먼저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될 때, 예를 들어 감동을 주고 싶으면 먼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듯이 그렇게 할 때 그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만족은 오히려 그 주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거다. 이런 수단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주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 그러네요. 알렉스가 실제로 이런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그걸 딱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아주 오래된 가르침은 결국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단 행동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중하면서 또 과거 미래 말고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베풀면서 살아가라. 이게 후회 없는 삶의 길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알렉스가 마지막에 깨닫잖아요. 마지막 현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아, 맞아요. 그 장면. 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미 그 지혜가 다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그 경험이라는 퍼즐 조각을 모으면서 자신만의 현자의 서를 써 내려가는 중일지도 모르겠어요. 자신만의 현자의 서. 멋진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의 가르침들이 오늘 여러분의 그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현자의 서가 있다면 오늘 하루 어떤 배움을 기록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 퍼즐에서 가장 맞추기 어려운 조각처럼 느껴지는 그 경험은 훗날 돌아봤을 때 어떤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한번 잠시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